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용의자 타일러 로빈스는 커크의 증오에 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유시 계열 노동조합과 교수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 버클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160명의 명단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 데이빗의 테슬라 차량 앞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이 15살 소녀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서 정치적인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올 들어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4.1% 수준으로 2.5%인 우리나라와 격차가 1.6%포인트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연준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이 나빠질 위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Overall, the market slowing in both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workers is unusual. In this less dynamic and somewhat softer labor market,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ppear to have risen. 하지만 이후 금리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연준 위원 19명 중에 올해 2번 이상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람이 10명인 반면 대폭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도 9명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스티븐 미란 신임 위원은 혼자서 올해 안에 1.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폭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That we're pushing through, but it makes it very hard for people to get mortgages because too late is too late. Yeah, we need a very serious cut.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연준 회의 참석자 중에 과반수 이상을 자신이 지명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정치적 압박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3대 지수 모두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요크 카운티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총격을 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경찰 5명이 총격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경찰관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스스로 총을 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헛간 주변에서 수색을 벌이던 중 갑자기 30발 안팎의 총성이 울렸고 경찰관들이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The situation today involved law enforcement officers who were shot. I can confirm that the shooter is dead. I can confirm that there were 5 law enforcement officers who were shot today. 3 fatally, 2 that were transported here to Wellspan in York. They are currently listed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총격 직후 인근 학군에는 외출 금지령이 발령됐다 해제됐으며 연방수사국 FBI와 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조사국 CRS가
최근 한국인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RS는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 도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국인 투자는 물론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E4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은 커크의 증오에 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소장에 따르면 로빈슨은 범행 동기를 이같이 밝혔으며 룸메이트에게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는 룸메이트의 질문엔 일주일 좀 넘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빈슨에게는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유씨 계열 노동조합과 교수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소송은 유씨 직원과 교수 등 10만 명 이상을 대표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UCLA에 부과된 12억 달러 벌금이 위헌적 재정 강압이라며 연방정부의 개입이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ope that by filing this lawsuit, we will encourage the UC to file a lawsuit of its own. They clearly have the support of the governor in standing up against the administration. 유씨 측은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비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160명의 명단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UC 버클리는 교육부 인권국의 요청과 UC 총장실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단 제출 사실은 최근에서야 통보됐고 해당 인물들이 혐의 내용을 알거나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C 최대 노조 측은 대학이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의 유대인 학생 보호 실태를 점검하며 연방 연구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인기가수 데이비드의 테슬라 차량 앞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이 15세 소녀로 확인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시신은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로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돼 있는 가수 데이비드,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악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 테슬라는 일주일 전 할리우드 힐스에서 버려진 채 견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과 차량 소유주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스테이크 가격은 16.6%, 다진 소고기는 13%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축 사육 두수의 감소와 사료값 상승, 이어지는 가뭄 등이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미 농업인 연맹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 내 사육 중인 소는 8,67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소고기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유명 레스토랑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이겨냈지만 대형 산불과 불법 체류자 단속 시위 등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17년 역사를 가진 다운타운 레스토랑 콜스는 지난달 문을 닫았고 코리아타운의 Here's Looking at You도 지난 6월 폐업했습니다. 소비 위축도 수치로 확인돼 예약 플랫폼인 오픈테이블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LA 레스토랑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피츠버그 FBI 건물 정문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사건은 수요일 새벽 발생했으며 한 차량이 정문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성조기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용의자 63세 도널드 헨슨은 약 7시간 뒤 체포됐습니다. FBI는 헨슨이 과거 군 복무 경력이 있고 최근 FBI 사무소를 찾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버윈 지역의 한 중학교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쯤 발생했으며 범인은 차량을 향해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오늘 하루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밀워키에서 6명의 어린이가 창고 안에 갇혀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밀워키 경찰은 어제 아침 생후 2개월부터 9살까지의 어린이 6명을 창고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 학대 방임 사건으로 보고 26세 여성과 3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아이들과 이들 남녀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이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3시간가량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도 혐의 내용은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일단 후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현역으로 있던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감찰위원회의 해임 권고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공천 탈락 뒤에도 차관급인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되면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제공한 대가로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주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지 9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귀가했습니다. 한 총재는 오전 출석 당시 휠체어에 탑승하지 않고 걸어서 출석했는데 조사가 끝나고는 휠체어를 탄 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한 총재는 앞서 심장 시술 회복 등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다 특검팀과 일정 조율 없이 어제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한 총재가 공범인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 일자를 택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한 총재의 건강 상태가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는 등 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씨 개인의 일탈일 뿐 본인은 물론 교단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퇴진 공세, 침묵을 이어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만난 사실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평광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이후 여당의 강도 높은 사퇴 압박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일가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충식 씨가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그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했고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쏟아졌을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는 물론 권위와 직결되는 최고법원 재판까지 문제 삼고 나서자 직접 입장을 밝혀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려 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한국에선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우선 올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차례대로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68개 기업을 선정해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를 정해 오전 근무를 한 뒤 곧바로 퇴근하거나 아예 격주로 평일 하루를 쉬는 방식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우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어 내년에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2027년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 입법을 통한 급격한 도입보다는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당장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 등 123개의 국정과제를 입법하기 위한 법률안 110건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기체가 완성돼 최종 점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는 처음으로 민간 회사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한국 우주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추진력을 담당하는 1단과 2단이 하나로 합쳐지고 위성이 실릴 3단을 결합하면 액체 연료 추진 3단 로켓 누리호가 완성됩니다. 무게 200톤의 누리호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특수 차량에 싣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누리호가 발사장으로 옮겨지고 길이 47m의 몸을 서서히 일으켜 세웁니다. 드디어 4번째 누리호가 발사장에 우뚝 섰습니다. 누리호의 탯줄이라고도 불리는 엄빌리컬 타워와도 연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실험을 모두 마치고 나면 지금 하얀색인 누리호 위에 대한민국 4글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영하 180도의 추진제를 누리호에 주입하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발사 전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극저온 추진제가 기체 내에 들어감으로써 금속재 부품들이 일부 수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2010년 개발을 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021년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2차, 3차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총괄 제작한 최초의 발사체로 진행돼 우주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거란 전망입니다. 총결비 일정 수립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성품 제작 관리 그리고 입고 관리, 현장 이제 공정 관리 등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에 들어가는 고효율 연료 하이드라진 주입도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이뤄집니다.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와 우주 자기장을 연구할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국내 개발 소형 위성 12기를 싣고 11월 말 우주로 향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관세율은 15%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가져온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아의 스포티지가 2026년형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17만 9천여 대로 역대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크게 늘어 미국 시장 판매 비중은 16%로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연차의 관세 충격을 하이브리드 모델이 완화시킨 셈입니다. 이달 말 미국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하이브리드 수요는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기아차의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승세입니다. The price starts at $30,000 and ends at $40,000. For what you get, for the level of technology, the level of refinement, the level of fuel efficiency, and the beautiful design, that's a great value. 이런 상황에서 북미 시장에 공개된 2026년형 스포티지는 기존 강점은 살리고 외관과 실내는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So to keep up with that technology, we've added our new 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 which enhances the connectivity on the vehicle for the consumers to be able to connect to their vehicle wirelessly. And also we offered wireless charging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keep their phone charged.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지만 관세 협의가 끝나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는 2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협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15% 관세가 적용될 걸로 보여 지금까지 가져온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기아는 경쟁 모델인 도요타 라브4보다 스포티지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Families that are just starting out with babies or just getting ready to start a family, but it's also very active lifestyle people. 기아 미국 법인 에릭 왓슨 부사장은 기아차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성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앞세운 스포티지.
기아의 미국 시장 성장을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옥스나드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하는 2025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즐거운 축제처럼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8개 팀이 예선을 통과해 우승을 놓고 진검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빠와 딸 또는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그리고 부부까지 가족 구성원이 한 팀을 이뤄 경기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초로 SBS가 마련한 가족 골프 대항전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 8강 진출자를 가리는 치열한 예선 대회였지만 필드에서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사회에서 이런 가족 단위의 대회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미가 더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은 단순한 골프 대회를 떠나 가족 모두가 오래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특히 8강에 진출한 팀들은 뛰어난 골프 실력은 물론 환상적인 팀워크까지 돋보였습니다. 이번 골프 대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키우시고 건강과 행복을 만끽 누리세요. 마지막까지 권투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피 패밀리. 각자의 멋진 플레이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가족의 끈끈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8강 토너먼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매년 더욱 성장해서 많은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자 앞으로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주인공이십니다. 미주 한인 최강의 골프 가족을 가릴 2025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은 8강전 경기부터 SBS 전 채널을 통해 중계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2026년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쇼츠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한인 청소년들에게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내가 만난 최고의 한인을 주제로 쇼폼 영상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19일 오렌지 카운티 마운틴밸리 마일스퀘어 공원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비스부터 기술직까지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하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기술 등에 관한 무료 워크숍도 열리게 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남준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오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백남준 아트센터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대표작 TV첼로와 로봇 시리즈, 진기즈칸의 복권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아티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아름 작가의 미래로 가는 자동차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뉴저지주 앵커 재산세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주 재무국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등 우선 지급 대상부터 앞으로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직접 입금하거나 수표를 집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 세입자는 최대 $700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주말 케네디 센터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립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케네디 센터 테라스 극장에서 한국의 대표적 팝페라 그룹 포켓과 퓨전 국악밴드 지화자의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무료지만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문제를 놓고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라지만 자칫 국제 경제 전반에 불안정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